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네오셈이죠. 자, 네오셈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죠. 예,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오늘은 또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한 중심축,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모든 이목이 쏠려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움직인 다음, 그 다음 수급은 과연 어느 섹터로 이동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봇 관련 이슈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그러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죠. 그리고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그리고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그리고 미국 공장 자동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을 보면 이것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맞아요, 배터리 전력 관리를 사야 돼요. 오늘 영상 끝에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네오셈 분석을 합니다. 반도체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하면 네오셈이라는 이름이 무척 반가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 회사는 한마디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정체성은 아주 뚜렷하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그 중에서도 SSD 검사 장비 분야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입니다. 네오셈은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특히 고성능 SSD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 화두인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읽고 써야 한다는 점이죠. 네오셈은 바로 그 데이터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검사 장비를 공급하며 돈을 버는 회사예요.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이 설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전형적인 알짜 정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최근 주가 유차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핵심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오셈은 과거 차세대 메모리 기업인 CXL 대장제로 부각되며 강한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맞아요. 현재는 주가가 많이 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최근 시장이 이 종목에 다시 주목하는 핵심 뉴스는 뭐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수요 폭발과 차세대 상용화에 따른 신규 검사 발주 기대감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는 강조하듯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고객사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지키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고부가 가치 장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파를 것이고요. 자, 리스크 관점의 부정적인 해석도 반드시 보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사 투자 지원 및 변동성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집행시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단기 실적 변동성이 켜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네오셈이 가진 경쟁력과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첫 번째, 압도적인 선점 효과 레퍼런스죠. 글로벌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한번 네오셈의 테스트 아키텍처를 채택하면 호환성 문제 때문에 경쟁사 장비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강한 락인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에요. 단순 고속 메모리 진단을 넘어 차세대 인터페이스, 그리고 CXL 기반 검사기를 세계 최초 수준으로 상용화해 이 분야의 기술 수준을 표준 선도하고 있고요. 더 상장하기 위해선 분기별 수주 잔고 확인, 더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자, 무너졌어요. 무너진 흐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쵸? 예. 결국 뭐냐면, 얘는 여기가 좀 확실히 지지돼야 돼요. 여기에 절반. 이 가격이죠. 13,500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500원. 이 부분만 잘 지지해주면 돼요. 결국 뭐냐면,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약간 이탈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 잘 지지만 된다면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보다 이 가격대, 예, 지지 여부를 잘 보시고요. 매수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오셈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불타기 하듯 모할 종목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쥐고 계신 평단가가 얼마인지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고부가 가치 장비주들은 핵심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 시점 정보와 박스권 하단, 지지선 이탈 시 매매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흔들리는 주가의 엇박자를 타기 십상이죠.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가격 대응 구간, 그리고 다음 공시 확인 기준을 담은 특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네오셈 아니면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유자 및 관심자분들의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매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준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시 바라고요.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배터리 전력 관련 설명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